이제 첫 번째 송전공학의 가공 전설로 나오네요. 우리가 송전하는데 일단 우리 집에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와요. 220V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일단 우리 전기를 한전에서 보내줍니다. 한전에서. 근데 한전에서 어떻게 해요?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발전이라고 해요. 발전. 우리 발전소 보면 어떤 발전소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 수력발전. 그 다음에 화력발전.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자력 발전. 여기서 한전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에서는 요거 배울 거예요. 수력, 화력, 원자력. 이렇게.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다는 건 전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압을. 근데 전압 얼마나 만들어요? 몇 볼트? 15,000에서 2만 볼트 정도를 만들어요. 이 발전소에서. 발전기로. 자, 그런 다음에 이 전압을 우리한테 직접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전압을. 쭉 해서 승합을 시켜요. 승합이라는 거 뭐예요? 승합. 전압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전압 올려준다. 15,000에서 2만 볼트로 그냥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15,000에서 2만 볼트에 한 10배 이상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을 할 건데 몇 볼트까지 높인다고요? 154 킬로볼트 또는 345 킬로볼트 또는 765 킬로볼트. 이것도 암기 해놓으세요. 암기. 이것도 문제 나와요. 우리 송전계통의 전압이 아닌 거 물어볼 거예요. 아닌 거. 그러면 15만 4천 볼트, 34만 5천 볼트, 76만 5천 볼트. 우리 킬로는 10의 3승이에요. 킬로는 10의 3승. 전압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서 쭉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걸 우리는 송전이라고 해요. 전기를 전송한다. 전기를 송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배전용 변전소까지. 배전용 변전소까지 이걸 전기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럼 우리 집이 여기 정도 있겠네. 우리 집이. 여기 우리 집. 우리 집의 전기는 여기 배전용 변전소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송전일 때 전압을 높였죠? 전압을 높인 거를 다시 전압을 낮춰야 돼요. 그걸 우리는 강압이라고 해요. 강압. 전압을 내린다. 내려서 우리 집 몇 볼트 써요? 220.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154kV로 송전했는데 우리 여기 수원에 있는 S전자 몇 볼트 써요? 154. 이렇게 바로 큰 공장 같은데 높은 전압 써요. 그래서 154가 필요한 데는 그냥 154kV 바로 공급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단독주택에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 계시는 분도 계시죠. 아파트. 자, 아파트다 몇 볼트? 22,900V, 22.9kV. 요 전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내줘요. 이렇게. 그럼 우리 아파트에 세대 있죠, 세대. 그 세대는 22,900V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뭘 통해서? 변압기를 통해서 220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전력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송전할 거고, 그 다음에 송전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배전용 변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배전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배전 끝난 다음에 뭐예요? 발전하게 될 거예요, 발전. 이렇게. 송전, 배전, 발전. 이 순서로 할 겁니다. 기출 빈도가 여기서 12문제, 13문제. 여기서 5문제, 6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2문제, 3문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기본 내용 이거 알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온 건 뭐냐면 가공 전선로예요. 가공 전선로. 이거 뭐냐면 전선이 다니는 길이다. 전선이 다니는 길. 그런데 가공이에요. 가공. 가공은 땅 위로 간다는 거예요? 땅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공이니까 땅 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송전을 할 건데 송전하는 방식이 가공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 지중으로 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땅 위로 가는 방식이 있고 땅 아래로 가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땅 위로 가는 방식을 한번 해보자 그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전선 ACSR 되어 있네요. 요거 중요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별표. 지금 문제 첫 번째 가공 전선을 할 건데 땅 위로 가는 거예요. 땅 위로. 전기선이 땅 위로 가는데 우리 송전에서는 전기선, 막 철탑 있죠. 철탑. 철탑을 통해서 전기선을 막 이렇게 연결해서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선은 뭘 쓸 거냐면 얘 쓸 거예요. 얘. ACSR. ACSR. 요거 실기에서도 물어봅니다. ACSR. 그럼 이건 뭐냐? A가 뭐냐면 알루미늄이에요. 그 다음에 C는 케이블. 요 정도. 알루미늄 케이블이다. 또는 알루미늄 컨덕터 도체다. 이렇게. 결국 그냥 우리는 알루미늄 도체를 쓴다.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니까 나전선 되어 있죠. 나전선. 나전선이라는 건 케이블에 이렇게 여기 피복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피복 없다는 거. 이렇게 구리로 된 선이 아니라 알루미늄 선이고 피복이 없다는 선이면 없다는 거. 그럼 왜 알루미늄 쓰고 왜 피복이 없어요? 왜? 돈이죠, 돈. 돈. 결국 이겁니다. 한전에서 송전을 하는데 송전 거리가 뭐 100m, 200m 그렇게 송전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를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전선 구리로 쓰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복이 있으면 비싸죠. 또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피복이 없는 나전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요거 중요하다는 거 요거 ACSR 요거 쓴다. 자, 전선 선정식 고려사항 얘는 필기에서는 그냥 상식 수준에서 나올 거예요.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건 전선의 구비 조건은 6가지가 있는데 그냥 대략적인 상식 수준이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암기해 보자고요. 첫 번째가 내구성이 있을 것. 내구성은 뭐냐면 본래 상태에서 변형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본래 상태, 원래 상태에서 변형이 없는 거, 그거를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이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계적 강도가 커야 돼요. 우리 전기선이 있는데 만약에 단락이나 단락사고, 단락이라는 건 선과 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단락사고가 나면 큰 전류가 흐르죠. 큰 전류가 흐르면 이 케이블 같은 게 그냥 비틀어져 버려요. 이렇게 비틀어져요. 그거에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전율이 좋을 것. 도전율은 뭐예요? 전기가 도통되는 율.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이게 도전율이에요. 당연히 전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량이 가벼울 것. 무거우면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허용 전류가 클 것.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커야 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가요성이 클 것. 가요성은 뭐예요? 부드러운 거. 이렇게 좀 부드러워야 된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거 골라낼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얘가 잘 나와요. 얘가. 허용 전류가 커야 되는데 허용 전류가 작을 것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것만 골라내면 돼요. 이렇게. 자, 다음 전선의 굵기 결성 시 주요 고려사항. 요거는 별표 5개 넣으세요. 요건 필기, 실기 다. 필기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전선 굵기 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이 아닌 거 물어볼까? 아닌 거. 그러면 1번 허용전류, 2번 전압강하, 3번 기계적 강도는 맞고 뭐 4번 뭐 부하의 종류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 골라내면 돼요. 이렇게. 실기에서는 써라 나옵니다. 실기에서는. 전선 굵기 결정할 때 주요 고려사항 3가지 쓰세요. 나오면 이대로 써주면 돼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이렇게. 자, 허용전류 뭐냐면 여기가 전원. 이 전원에 전선을 쭉 깔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하가 연결될 거예요. 부하. 부하는 뭐예요? 부하. 전기를 소비하는 장치예요. 부하. 뭐 전등 아니면 전동기 그런 것들 부하예요. 부하. 근데 이 부하가 예를 들어서 100A의 전류를 필요로 해. 이 부하가. 그러면 이 전류는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전류는. 이 전선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럼 이 전선의 굵기는 이 부하가 요구하는 100A를 충분히 흘릴 수 있어야 돼요.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허용전류, 허용전류. 이렇게. 그러니까 전선은 허용되는 전류가 커야 된다. 허용되는 전류가 충분히 해야 된다. 이걸 고려해야 돼요. 부하가 100A를 요구하는데 내가 전선을 쓰는데 전선을 막 50A밖에 못 흐르는 전선 쓰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허용 전류가 충분히 해야 돼요. 두 번째, 전압 강화. 자, 여기다 시간을 써놓을까요? 전압 강화. 우리 E는 1000 A분의 17.8 Li. 요 시간을 써놓을게요. 자, 여기 우리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식 익숙할 거예요. 요것도 실기에서 써라 나옵니다. 근데 필기에서는 안 물어봐요. 필기 때 안 보여요? 그럼 검정색 쓸게요. 네. 자, 여기서 E가 전압 강화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E가. 그 다음에 A가 뭐 A가? 전선의 단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L은 선로 길이에요. 길이. 그 다음에 I는 부하 전류예요. 우리 필기 때는 암기 안 해도 돼요. 우리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암기해 보시고 우리 E는 전압 강화 E는 1000A분의 17.8Li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압 강화하고 전선의 단면적은 서로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전압 강화는 뭐냐면 전원에서 예를 들어서 100V를 보내줬어요. 이렇게. 근데 부하에 오니까 이 전압이 예를 들어서 80V로 떨어졌어요. 얘는 100을 보내줬는데 80으로 떨어졌어. 그럼 20은 어디 간 거야? 20은? 전압 강화로 빠진 거예요. 전압 강화. 그러면 전압 강화 너무 크죠? 그러면 전압 강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선의 굵기를 굵은 거 써라 그거예요. 굵은 거.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도 전압 강화를 고려해야 된다. 전압 강화. 전압 강화가 너무 크면 전선의 굵기를 좀 굵게 써라 그거예요. 그래서 전압 강화랑 단면적이랑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기계적 강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계적 강도 뭐냐면 부하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전류가 크게 흘러요. 크게 흐르면 케이블이 막 이렇게 비틀어져요. 그런 강도에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기계적 강도. 우린 요것만 암기하면 돼요. 간선 또는 전선 굵기 결정할 때 세 가지 고려사항.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요 세 가지 꼭 암기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 전선 종류별로 특성을 비교해놨습니다. 이렇게 표로. 이 표를 다 가져가지 마시고, 자, 지금 이 표는 뭐냐면 연동선, 경동선, 알루미늄선 특성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세 개 선을. 이렇게. 자, 연동선하고 경동선은 뭐예요? 재질이? 구리. 근데 연동선은 좀 연한 구리. 경동선은 좀 딱딱한 구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 이렇게. 그럼 여기 일단 고유 저항이 나오네요. 고유 저항. 고유 저항은 연동선이 가지고 있는 그냥 고유한 저항, 또는 경동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 또는 알루미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의 저항. 저항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아야 좋죠? 근데 지금 연동선은 58분의 1, 경동선은 55분의 1, 알루미늄 ACSR은 35분의 1. 누가 가장 작아요? 얘가 가장 작죠, 얘가. 이렇게. 우리 2를 나눌 때 큰 값으로 나눠야 작아지잖아요, 그죠? 얘가 작아요, 얘가. 얘를 뭐 계산기 누르면 뭐 0.17 막 이렇게 나와요. 0.017 막 이렇게. 얘는 0.018 이렇게 나오고. 어찌됐건 우리는 요걸로 암기해야 돼, 요걸로. 요걸로. 이거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거는? 실기. 필기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실기에서. 연동선, 경동선, 알루미늄선에 고유 저항 쓰세요 하면 58분의 1, 55분의 1, 35분의 1 이렇게. 근데 필기에서는 누가 가장 좋다? 누가? 연동선이 좋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연동선이 좋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전율 그냥 패스하시고 여기 인장 강도. 인장 강도는 뭐냐면 전선을 잡아당겨요. 잡아당겼을 때 딱 끊어지는 강도. 이게 인장 강도예요. 전선을 양쪽으로 막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겼을 때 전선이 딱 끊어져. 끊어질 수 있는, 절단될 수 있는 최대 하중. 그게 인장 강도예요. 그럼 인장 강도를 보니까 연동선은 25만큼의 하중을 가하면 끊어져.
그 다음에 얘는 48kg. 얘는 20. 그러면 전선 누가 가장 튼튼한 거예요? 경동선 가장 튼튼해요. 그죠? 그럼 경동선은 어디다 쓴다고요? 5개. 밖에 쓴다, 밖에. 그 다음에 연동선 전기적 특성 가장 좋죠? 근데 인장 강도가 얘보다 약해. 그러니까 어디 써요? 얘는 옥내에 쓴다, 옥내. 옥내.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요? 송전솔로 쓴다, 송전솔로. 아니면 특수한 곳에 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까지는 좀 가져갈게요. 이렇게. 고유 저항하고, 그 다음에 연동선은 옥내용, 그 다음에 경동선은 5개용에 쓴다. 5개용에. 이렇게. 요걸 알아두면 나중에 편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실기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렇게요. 58분의 1, 55분의 1, 35분의 1. 자, 구리와 알루미늄의 특성 비교. 요거는 암기 사항은 아니에요. 암기는 아니고 좀 이해를 해보자고, 이해. 자, 지금 우리가 송전일 때 이 선을 알루미늄 선을 쓴다고 했어요. 알루미늄. ACSR. 그럼 여기 선 구리하고 알루미늄을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비교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구리를 그냥 기준 놓은 거예요. 구리를 기준. 100%라고 기준을 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리를. 그랬을 때 알루미늄은 가격부터 볼까요? 가격? 구리의 몇 프로? 30%밖에 안 해. 그러니까 왜 쓴다고 했어요? 알루미늄으로. 저렴하니까. 돈 때문에 쓰는 거, 돈 때문에. 그래서 요 알루미늄 쓰는 거예요, 알루미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여기 무게. 우리 송전솔로는 어디다 연결해요? 어디다? 우리 철탑에 연결해가지고 철탑으로 가요. 근데 이왕 이렇게 철탑 연결되는 거 가벼워야 좀 좋잖아, 가벼워야. 시공하기도 좋고. 그죠? 그래서 여기 알루미늄이 가볍다. 엄청 가볍고 엄청 싸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요거. 도전율. 도전율은 뭐예요?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이렇게. 근데 구리가 100이라 한다면 얘는 60밖에 안 돼. 전기가 별로 안 통해. 잘 안 통해요. 우리 아까 전에 고유 저항도가 알루미늄 컸잖아요. 35분의 1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가 똑같은 전선을 썼어. 구리 이만큼, 이만한 거.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이만한 거 똑같은 전선을 썼어요. 이렇게. 길이도 똑같고 단면적도 똑같아. 그럼 우리 저항식은 어떻게 저항? R은 로우의 A분의 L이에요. 여기 단면적 A 똑같죠? 그 다음에 솔로 길이 L 똑같죠? 그럼 뭐가 타이나 뭐가? 고유저항. 고유저항은 누가 크다고요? 얘가 알루미늄. 얘가 구리. 그럼 얘는 고유저항 얼마? 35분의 1. 얘 구리는 얼마예요? 뭐 55분의 1. 이렇게. 그럼 고유저항은 누가 커요? 얘가 크죠? 얘가 커.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이 저항이 얘가 커요. 얘는 저항이 작고. 이렇게. 또 도전율을 표현해볼까요? 도전율. 이거 고유저항의 역수가 도전율이죠? 그럼 도전율은 K분의 1, A분의 L이에요. 이렇게. 지금 알루미늄이 도전율이 작다면서요. 도전율이 작아요. 얘가 도전율이 작으니까 저항은 어떻게 저항은? 커져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알루미늄을 쓰면 저항이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도 10A를 보내고 싶고 얘도 10A 전류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얘는 저항이 작으니까 10A 충분히 흘러. 근데 얘는 저항이 크죠? 그러니까 10A를 흘릴 수 없게 되는 거야, 없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알루미늄 전선은 뭘 키워야 돼요?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 뭘 키워야 돼요? 단면적을 키워야 돼요. 단면적을. 그래서 ACSR은 동일 길이, 동일 저항을 갖는 경동 연선에 비해서 뭐가 커요? 바깥 지름이 커야 돼요. 요거. 바깥 지름은 크게 하지만 중량, 무게는 어때요? 그래도 무게는 워낙에 작으니까 무게가 바깥 지름 크게 해도 무게는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문제 나올 거예요. 요거. 우리 필기에서는 요거.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고 우리 알루미늄 전선을 쓰면 이렇게 저항값이 커지기 때문에 바깥 지름은 커야 돼. 근데 바깥 지름을 크게 해도 얘하고 저항 같으면 그냥 무게는 작다. 그래도 작다.
요게 문제 나올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요거? 산화성. 산화성 뭐죠? 부식되는 정도예요. 이렇게. 산화성은 누가 잘 돼요? 알루미늄 부식이 잘 된다, 부식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해안지방은 염분이 많죠? 염분이 많으면 부식이 잘 돼요. 그럼 해안지방에서는 동선 써야 돼요? 알루미늄 써야 돼요? 동선 써야겠죠? 요것도 문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필기에서 준비할 거는 요거 3번, 4번입니다. 3번, 4번. 이렇게. 이 표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필기 때부터 실기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실기 때 이런 게 나오는구나 정도 알면 되고 필기에서는 3번, 4번만 알고 가시면 돼. 3번, 4번. 바깥지름은 알루미늄 크게 해야 된다. 하지만 무게는 가볍다. 그 다음에 해안지방에서는 동선 쓴다. 알루미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게 선이면 선. 자, ACSR 하는데 그게 뭐냐. 자, 요겁니다, 요거. 뭐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생긴 게 ACSR이에요. ACSR. 여기서 AC는 알루미늄, 컨덕터, 케이블. 그 다음에 여기 스틸. 그러면 림포스예요, 이거. 그건 뭐예요? 스틸로 보강하는 거예요. 알루미늄으로 도체 쓰고 스틸선으로 보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강. 자, 스틸로 왜 보강해요? 알루미늄은 항장력이 약해요. 이게 약해. 강도가 약해.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 스틸. 요것들은 스틸선이에요, 스틸. 스틸로 보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찌됐건 그냥 ACSR은 우리는 그냥 알루미늄 선이다. 보시면 돼요. 알루미늄 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켈빈의 법칙하고 스틸식 나와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일단 켈빈의 법칙은 여기다가 밑줄만 걸어놓으세요. 켈빈의 법칙 나오면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결정한다. 요거 얘기 나오면 그냥 켈빈의 법칙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식 암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켈빈의 법칙은 무조건 전선을 쓰는데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결정하는 법칙이에요. 켈빈의 법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스틸식 있는데 스틸식은 아까 앞에 켈빈의 법칙은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였어요. 근데 얘는 경제적인 전압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적인 전압 결정. 그 다음에 요식, 요거는 좀 암기 좀 해주세요. 뭐 별 5개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전력공학은 이런 거 한 개 암기하면 그냥 주는 게 조건은 그냥 줘요. 그러니까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 한번 볼게요. 경제적인 전압 E0는 5.5 곱하기 루트에 0.6 곱하기 L 플러스 100분의 P다 보시면 돼요. P. 여기서 L은 뭐예요? L을 송전 거리, 길이. 그다음 기본 단위가 킬로미터. 송전 길이. 그다음 P는요. 송전 전력. 기본 단위는요. 킬로와트. 이렇게 꼭 암기하세요. 5.5 곱하기 루트 0.6 곱하기 L 플러스 100분의 P. 이렇게. 루트 있다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로 할 거예요, 우리. 그리고 참고로 우리 계산기 요거 씁니다. 요거 우리 카시오. 요거 만약에 준비해 오시면 저희 같이 막 계산기 눌러보면서 할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우리 여기 카운터도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송전선로의 건설비와 전압과의 관계는 간혹 가끔 요 그림을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림을 찾는 문제. 이렇게. 이 그림이 뭐냐면 세로축은 건설비예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전압이에요. 경제적인 전압이란 게 뭐냐면 일단 비용이 가장 작아야 되는 거죠. 비용. 총 비용이 가장 작은 점이 이게 경제적인 전압이다. 경제적인 전압은 어떤 식으로? 스틸식으로 구한다. 이렇게. 근데 요 그림을 찾을 건데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줄어요? 전선비가 줄어요. 그 이유 뭐예요? 우리 전력 P는 VI예요. VI. P는 VI.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만약에 전력이 일정한 전력을 송전한다 한다면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게 전력이 일정하다 한다면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전류가 줄어든다는 거 뭐예요? 전선 가는 거 써도 되겠죠? 가는 거.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선비는 줄어들어요. 이렇게. 전선비는 쭉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전압이 높아져요. 전압이 높아지면 절연비는 어떻게 절연비? 만약에 전압이 100V일 때 철탑을 이만큼 높이에 세웠어요. 근데 전압이 200V야. 철탑 더 높이 세워야겠죠. 이렇게. 또 애자도 많이 달아야겠죠. 그래서 전압을 높일수록 절연비는 비싸요. 절연비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면 전선비 줄어들지만 절연 비용이 올라간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전압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비용을 합했을 때 총 비용이 작은 요 점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전압이다. 이 그림을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전선비는 줄어들고 절연비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 그림 한번. 자, 문제 1번. 자, 송배전 선로의 전선 굵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어떤 거? 주요 요소가 아닌 거. 우리 세 가지 꼭 암기해야 돼요. 허용 전류, 그다음에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요 세 개. 그다음 아닌 거, 부하의 종류. 4번 고르면 되겠죠? 얘도 고려하면 좋지만 주요 고려사항이 아닌 거예요. 네, 주요 고려사항은 세 개입니다.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답은 4번. 자, 문제 2번. 가공 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도전율 높아야 된다. 어때요? 전기 잘 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커야 된다. 어때요? 커야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적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허용 전류가 작아야 된다. 허용 전류 커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아니다. 그냥 3번. ACSR은 동일한 길이에서 동일한 전기 저항을 갖는 경동 연선에 비해서 어떠한가? ACSR은 구리예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도전율이 작아서 저항이 크죠? 저항 크면 바깥지름 어때요? 크지만 무게는요? 작다. 바깥지름 크고 중량은 작다. 이거 골라주시면 돼요. 답 1번. 다음 5번.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랬어요. 켈빈의 법칙.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 나와야겠죠? 전선 굵기.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보기에 대한 법칙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기 볼게요. 전선의 단위 길이 내에서 연간 손실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과 단위 길이의 전선값에 대한 금리,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경비 합계가 갖게 되는 전선 단면적이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단면적이다. 자, 보기 긴데 결국 이거.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단면적. 뭐 나와야 돼요? 켈빈의 법칙 나와야 돼. 켈빈의 법칙. 요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가장 경제적인 전선 굵기 나오면 그냥 켈빈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다음은 무엇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식인가? 자, 뭐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요거 식. 경제적인 송전 전압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보시면 됩니다. 1번. 자, 9번. 전송 전력이 400메가와트, 송전거리가 200km인 경우에 경제적인 송전 전압은 약 몇 킬로볼트인가? 단 스틸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또 스틸식 문제인데 요거는 주의해 놓으세요. 주의. 자, 왜 주의해요? 전송 전력이 얘가 P에 P, 유효 전력. 근데 단위를 볼게요. 단위. 여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메가라고 불러요. 메가. 메가는 10의 몇 승? 6승이다. 10의 6승. 근데 우리 기본 단위는 뭐였어요? 기본 단위는? 킬로니까 10의 3승이 기본 단위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의 3승 기본 단위인데 6승이니까 나중에 10의 3승을 더해주면 돼요. 10의 3승. 그 다음에 송전거리. L은 200km. 경우에 경제적인 송전전압 이자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똑같죠? 5.5 곱하기 루트에 0.6 곱하기 L 플러스 100분의 P입니다. 자, 0.6 곱하기 송전거리가 얼마예요? 200km 플러스 100분의 얼마죠?
400 메가니까 곱하기 10에 3승. 요거 주의하시라는 거 요거. 10에 3승. 키로가 기본 단위니까 키로에서 메가는 10에 3승 차이 납니다. 10에 3승. 그래서 여기 10에 3승 해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353 킬로볼트 나옵니다. 353 킬로볼트. 답은 3번입니다.